지금 제 옆에는 20살 어린 남자가 자고 있습니다. 새벽녘 낯선 모텔 방이에요. 어젯밤 빗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방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님이라고 괜찮으시냐고요. 44살 회사 대표가 25 신입 직원과 이런 밤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체 어떤 순간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 이게 정말 잘못된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어제 오후 평창으로 향하던 그 차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였어요. 평창 펜션 인테리어 현장 마감이 코앞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끝내야 했거든요. 저는 회사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올라탔어요. 안전벨트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자재 확인했어? 네, 대표님. 페인트 추가분이랑 몰딩 전부 실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언제나처럼 공손하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조정하며 슬쩍 그를 봤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작업복 위에 걸친 점퍼. 2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일처리는 확실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그런지 말수도 적고 묵묵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도로를 응시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상특보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강원 영서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요. 민준아, 창문 좀 닫아. 네, 대표님. 민준이가 조수석 창문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보였어요. 길고 단단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타이어 구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민준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게요. 펜션 도착하면 바로 작업 들어간다. 오늘 안에 1층 마감까지 끝내야 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민준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 안에서 울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음색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표님, 비 올 것 같은데요. 민준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도착할 때까지는 버틸 거야. 저는 악셀을 조금 더 밟았어요.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틱, 틱, 틱. 앞유리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성긴 빗줄기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거세졌어요. 와이퍼를 최대로 올렸지만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어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대표님, 천천히 가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으로 대시보드를 짚고 있었습니다. 알아.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폭우였어요. 앞차 테일램프조차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속도를 줄였어요.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앞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미끄러지듯 섰습니다. 민준이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젖혀졌어요. 저기. 민준이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도로 위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굴러와 있었어요. 그 옆으로 흙과 나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사태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습니다, 대표님.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민준이가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줄기가 그의 몸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 남아 민준이를 봤어요. 그가 도로를 살피며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뒤쪽으로도 가보고 앞쪽 바위 주변도 돌아봤어요. 한참 후 그가 차로 돌아왔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이었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못 갑니다. 도로가 완전히 막혔어요. 뒤로도 가봤는데 뒤쪽도 흙더미가 쌓였습니다.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차에서 내리시죠.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산에서 또 뭐가 굴러올지 모르니까요. 민준이가 제 쪽 문을 열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제 손 잡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봤어요. 빗물에 젖어 반들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뻗었어요. 민준이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단단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빗줄기가 제 몸을 때렸습니다. 얼굴이 금세 젖었어요. 옷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준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쪽에 불빛 보이시죠? 건물 같은데요. 일단 거기로 가요. 그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랐어요. 발이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었습니다. 시야가 흐렸어요.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발목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민준이가 재빨리 저를 붙잡았어요. 팔로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이 가까웠어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썹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힘을 얻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설악 모텔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가 모텔 입구 문을 열었어요. 저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로비는 좁았어요. 오래된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중년 남자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방 있습니까? 남자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물에 흠뻑 젖은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산사태 때문에 오셨나 보네. 오늘 벌써 3팀째야. 방 하나 남았어.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민준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남자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2층 맨 끝방이야. 온수 잘 나올 거야. 민준이가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저희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맨 끝 방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낡은 벽지가 보였습니다. 방 가운데 더블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침대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침대를 봤어요.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어른인데 뭐.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창문 쪽으로 갔어요. 커튼을 젖혔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우였어요.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오한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씻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이게 서윤 디자인 대표 한서윤의 모습이라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떠올렸어요. 25살 신입 직원. 지금 저 문 너머에 있는 남자. 오늘 밤을 함께 보내야 하는 남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방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민준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젖은 셔츠를 벗어 의자에 걸쳐놓은 상태였어요. 흰 티셔츠 한 장만 걸친 그의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 라인이 또렷했어요. 허리는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25살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아직 소년 같은 얼굴과 달리 몸은 이미 어른이었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민준이가 뒤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황급히 시선을 내렸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모텔 가운 하나만 걸치고 서 있다는 걸요. 속옷까지 다 젖어서 벗어야 했거든요. 가운 천이 얇았습니다. 몸의 라인이 다 비칠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팔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씻고 올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욕실로 들어가는 그의 걸음이 빨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곧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가운 깃을 여미며 한숨을 쉬었어요. 뭐 하는 거야, 한서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5살 신입 직원 앞에서 이런 꼴로 서 있다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을 때 그 눈빛이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뭔가 더 있었어요. 제가 여자라는 걸 의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어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호가 약했습니다. 겨우 한 칸 잡혔어요. 날씨 앱을 열어봤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 호우경보. 밤새 비가 계속될 거라고 나왔어요. 도로 복구는 내일 오전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 점검만 하고 서울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세면도구도 없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좁은 방에서 밤을 보내야 합니다. 침대 하나뿐인 이 방에서요. 저는 침대를 봤어요. 더블 침대였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꽤 가까울 거예요. 등을 맞대고 자도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건으로 대충 말린 흔적만 보였습니다. 티셔츠가 젖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가슴 라인이 비쳤습니다. 탄탄했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이가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 쪽으로 갔어요. 뭐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열어봤습니다. 캔맥주 몇 개와 생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밖에 없네요.
저는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민준이를 봤어요. 그가 서 있었습니다. 마실래? 저는 물었어요.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맥주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에게 건넸습니다. 손가락이 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캔을 땄어요. 치익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이도 캔을 땄어요. 우리는 동시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술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갔어요. 금세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은 어깨, 긴 다리, 군대에서 단련된 몸이었어요. 저는 맥주를 계속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몸속으로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준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민준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침대 가까이 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가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와 꽤 거리를 두고요. 하지만 같은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이 좁은 방에서요. 저는 맥주를 또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캔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준이도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의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후두가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금세 한 캔을 비웠어요. 저는 또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습니다. 맥주를 하나 더 꺼냈어요. 민준이 것도 꺼냈습니다. 그에게 건넸어요. 이번엔 손이 닿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민준이가 받아들었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이요. 무의식 중이었어요. 캔을 땄습니다. 또 마셨어요. 술이 점점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술이 약한가 봐요. 저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귀여웠어요. 25살답게 순수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요.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안에 뭔가 타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도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게요. 민준이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맥주를 다 비웠습니다. 캔을 내려놓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몸을 뒤로 기댔어요. 침대 헤드에 등을 붙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도 몸을 기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웠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우르릉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번개가 쳤어요. 방 안이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이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와 단둘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드라진 광대뼈, 오뚝한 콧날, 또렷한 턱선. 군인 같았어요. 아니, 남자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또 서로를 봤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시선이 내려왔어요. 제 입술을 봤습니다. 저도 그의 입술을 봤어요. 촉촉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몸을 기울였어요. 조금만요. 아주 조금.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까웠어요.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그때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등을 보였습니다.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뻔한 거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불덩이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섰어요. 주무세요, 대표님.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얼굴까지 끌어올렸어요. 민준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침대에 누운 것 같았어요. 반대편 끝에요. 최대한 멀리. 우리는 등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자장가 같았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잠이 오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느껴졌어요. 민준이의 손이 제 손을 살며시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떨리면서요.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단단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손을 맞잡은 채로요. 민준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게 들렸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요. 15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번졌어요.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민준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것 같았습니다. 잠든 걸까요?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잠든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도 깨어 있었어요. 저처럼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은 멎었어요. 세상에는 빗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준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요.
제 손등을 쓸었습니다. 천천히요. 부드럽게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느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을 탐색했어요. 손등, 손가락, 손바닥. 마치 처음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손도 반응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깍지를 꼈습니다. 민준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제 숨도 가빠졌습니다. 우리는 손을 꽉 잡았어요. 등을 맞댄 채로요. 하지만 이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쪽으로요.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민준이도 돌아 누웠습니다. 우리는 마주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잡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뺨을 향해 뻗었어요. 손가락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무척 부드럽게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손길이 제 턱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목덜미를 스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을 떴어요. 민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묻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이래도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품 안으로요. 저는 그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것만큼이나 빠르게요. 민준이의 손이 제 등을 감쌌어요. 꽉 안았습니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저도 그를 안았어요. 팔을 그의 허리에 둘렀습니다. 티셔츠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요. 민준이가 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비누 냄새가 났어요.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민준이가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요. 부드럽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가까웠어요. 숨결이 섞일 정도로요. 민준이의 시선이 내려왔습니다. 제 입술을 봤어요. 저도 그의 입술을 봤습니다. 촉촉했어요. 벌어져 있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그의 입김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달콤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게요. 살짝만요.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하지만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요. 입술이 제 입술을 감쌌어요. 눌렀습니다. 저도 반응했어요. 입술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틈이 없었습니다. 몸과 몸이 완전히 붙었어요. 가운 너머로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어요. 불덩이 같았습니다. 저도 뜨거웠어요.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입술을 떼었어요.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작게 입 맞췄습니다. 쇄골로 내려갔어요. 또 입 맞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의 손이 가운 끈을 풀었습니다. 천천히요. 묻는 것처럼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의 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위로 끌어올렸어요. 민준이가 셔츠를 벗었습니다.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운이 스르륵 벗겨졌어요.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팔에서 떨어졌어요. 침대 위에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요.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를 봤어요.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단단한 배.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저를 안았어요.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빗소리 속에서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서로를 아끼듯이요. 민준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도 그를 불렀어요. 숨을 헐떡이며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어요. 이 좁은 방에서요. 빗소리 속에서요. 파도가 밀려왔어요. 높아졌습니다. 거세졌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잡았어요. 파도가 덮쳤습니다. 우리를 휩쓸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이도 떨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요. 파도가 지나갔어요. 천천히요. 우리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요. 땀이 식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요. 저도 그를 안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느끼며요. 민준이가 제 머리에 입 맞췄어요. 부드럽게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품에서요. 따뜻했어요. 안전했습니다. 저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민준이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는 걸 느끼며요.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희미하게 밝았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보였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고요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그의 체온이 제 등에 닿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숟가락처럼 포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저를 안고 있었어요.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낡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았던 것, 키스했던 것, 그리고 나머지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증명했어요.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근육이 풀려 있었어요. 낯선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팔이 조금 움직였어요. 더 꽉 안았습니다. 잠결에 저를 끌어당긴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도 깨어나야 했습니다. 꿈에서요. 저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민준이의 팔에서 빠져나오려고요. 민준이가 움찔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빠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에 냉기가 전해졌어요. 가운을 찾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서 걸쳤습니다. 끈을 묶었어요. 민준이를 봤어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요. 제가 있던 자리를 향해요.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볼이 붉었습니다. 입술이 부어 있었어요. 목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이었어요. 저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요.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으니까요. 물을 잠갔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한서윤, 너 뭐 한 거야? 속으로 물었어요. 25살 부하 직원이랑요. 20살 어린 남자랑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왜 그랬는지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웠으니까요. 너무 오래 혼자였으니까요. 민준이의 온기가 그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민준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웠어요. 어색했습니다. 어젯밤의 친밀함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민준이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티셔츠를 주워 입었어요. 등을 보였습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혔어요. 밖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도로가 보였어요. 중장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구 작업 중이었어요. 곧 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겠더군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준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 뒤에 서 있었어요.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저는 몸을 굳혔어요. 민준이가 손을 뗐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어요. 어젯밤 일이요.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얗게요.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선을 넘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제가요. 민준아.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넘었어. 같이.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알람이었습니다.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직원들한테서요. 클라이언트한테서요. 현실이 밀려 들어왔어요. 도로 복구 완료 예정이라는 뉴스 알림도 떴습니다. 1시간 후면 통행 가능하다고 했어요. 민준이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뉴스를 본 것 같았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가야 했어요. 서울로요. 회사로요. 현실로요. 준비할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제 벗어둔 셔츠를 입었습니다. 구겨진 옷이었어요. 저도 제 옷을 봤습니다. 젖었다가 마른 옷이었어요.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어야 했어요.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피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왔을 때 민준이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요. 준비된 것 같았어요. 저도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구겨진 침대 시트, 빈 맥주캔, 흩어진 수건, 어젯밤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나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어요.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말없이요. 로비에서 키를 반납했어요. 주인이 우리를 힐끔 봤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외면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차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탔습니다. 민준이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모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보였어요.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도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만 흘렀어요. 무거웠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멀어졌습니다. 어젯밤에서요. 그 따뜻함에서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였어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어요. 침묵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민준이도 풀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어요.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도 내렸어요. 트렁크를 열어 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뺐어요. 민준이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먼저 들어가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돌아섰습니다.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보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맞았으니까요.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고쳤어요. 파운데이션을 덧발랐습니다. 립스틱을 새로 칠했어요. 목에 자국을 가렸습니다. 스카프로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몰라볼 거예요. 어젯밤 일을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한서윤 대표의 얼굴이었습니다. 차갑고 완벽한 얼굴이요. 하지만 눈은 거짓말하지 못했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응. 현장은 어때? 저는 물었어요. 평소 목소리였습니다. 업무 톤이요. 직원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완벽했어요. 한서윤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보였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신 차려, 한서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어젯밤은 실수였어. 다시는 반복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팠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민준이도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 사무실 쪽을 봤어요.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도 그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가 멈칫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민전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상사와 부하는 선을 지켜야 하니까요. 20살 차이는 너무 크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친구한테서였어요. 저녁 먹자. 혼자 먹지 말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빠. 다음에. 거짓말이었어요.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불을 껐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걸어갔어요. 그때 봤습니다. 민준이가 있었어요. 제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대표님, 그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뭐야? 차갑게 물었어요.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어젯밤 일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잊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요. 민준아. 저는 경고하듯 불렀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대표님. 민준이가 한 발 다가왔어요. 저한테는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해. 아니요. 민준이가 또 다가왔습니다. 더 가까이요. 좋아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그가 고백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여자로 봐주셨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직급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진심입니다. 민준아, 그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안 돼. 왜요? 왜 안 됩니까? 민준이가 물었어요. 간절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 직급, 사람들 시선, 미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무서웠으니까요. 다시 상처받을까 봐요. 다시 외로워질까 봐요. 민준이를 믿지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리 가. 저는 말했습니다. 차갑게요. 민준이가 얼어붙었어요.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 어젯밤은 없던 일이야. 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말로요.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봤어요.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요. 멍하니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흐려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에요. 얼굴을 핸들에 묻었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옳은 일을 했는데요. 민준이를 위한 일을 했는데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요. 얼굴을 닦았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요. 차가운 집으로요. 혼자인 집으로요.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민준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고개를 숙였고 복도에서 스쳐도 시선을 돌렸어요. 회의 때도 구석에 앉아 컴퓨터만 들여다봤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원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면 어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베개를 끌어안고 얼굴을 묻은 채 눈물이 멈출 때까지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거울 앞에 서서 퉁퉁 부은 얼굴과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을 화장으로 덮었어요. 컨실러를 두껍게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덧칠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미소를 지어봤어요. 거울 속에는 완벽한 한서윤 대표가 있었지만 눈만은 거짓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어 있었으니까요.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며 회식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르르 나가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가 점점 멀어져 사라졌습니다. 고요해진 사무실에 혼자 앉아 서류를 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그의 모습, 떨리던 목소리, 일그러지던 얼굴이 계속 맴돌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대표님.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봤어요. 윙윙거리는 형광등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옳은 일을 했는데, 민준이를 위한 일을 했는데 숨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마다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주일 동안 뭘 한 걸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망쳤다는 걸, 겁쟁이처럼 도망쳤다는 걸요.
나이 차이나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 자신에게 한 비겁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진심이었어요. 눈빛이 말해줬고 떨리던 목소리가 증명했는데 저는 그걸 차갑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무서워서요. 다시 혼자가 될까봐요. 하지만 지금 이미 혼자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불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탔고 시동을 걸었어요. 직원들이 말했던 회식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차가 달렸어요.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고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리며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뛰어내려 문을 열었어요. 웃고 떠드는 직원들 사이를 둘러봤지만 민준이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밖으로 나와 차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참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받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찬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연인들이 많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건너 난간에 기대어 검게 흐르는 강물을 봤어요.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눈을 감고 민준이를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던 면접 날이 생각났습니다. 25살 청년이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어요. 눈빛이 맑았고 성실해 보여서 저는 그를 뽑았습니다. 함께 일하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좋았고 말수는 적었지만 신뢰가 갔어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게요. 출근길에 그가 먼저 와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회의 때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이게 됐고 퇴근할 때 그가 아직 남아 있으면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상사와 부하일 뿐이라고,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평창 가던 그날 폭우 속에서 그가 제 손을 잡아줬을 때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모텔방에서 손을 잡고 잠들었을 때, 키스했을 때, 하나가 됐을 때요.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쳤을까요? 왜 그 행복을 스스로 짓밟았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눈물을 식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엔 용기를 내겠다고요. 민준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어요. 진심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목적지가 있었어요. 민준이 집이었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어요. 인사 파일에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만 두근거렸어요. 민준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좋아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낡은 빌라가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사는 곳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이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계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어 있었어요. 응,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회사는 계속 다닐 거야. 그만둘 생각 없어.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 했던 걸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소리가 났습니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며칠 안 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네, 대표님? 그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일주일 동안 너한테 한 짓이 너무 비겁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대표님은 잘못이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잘못한 건 나야. 겁이 났어. 너랑 나랑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무섭고 또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쳐도 외로움은 안 사라지더라.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 너 없으니까.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해, 민준아. 아니, 사랑해. 드디어 말했습니다. 20살 어린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표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윤이라고 불러. 이제 대표 아니야. 그냥 여자 한서윤이야. 민준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그가 다시 불렀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오래전부터요. 민준이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요. 서로를 아는 채요. 민준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저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다시는 도망 안 쳐.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저도 웃었어요. 입 맞췄습니다. 부드럽게요. 달콤하게요. 긴 키스였어요. 떨어졌을 때 민준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였으니까요.